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올해도 뉴욕 증시의 강세 흐름은 이어질까요? 그 가운데 AI 랠리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렇다면 AI 랠리의 주인공은 또 누가 될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연초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올해 증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관전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연 AI 반도체,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얼마나 경제가 튼튼한가, 쌍두마차에서 주가는 움직이는데 한국이 좀 아주 세죠. 예, 그게 아주 인상적이긴 합니다. 스타트는 쌍두마차로 가는 겁니다. 네. 마지막 정치적인 거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반기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고 상고 하저가 되든 상고 하중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당히 앞쪽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도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미국 쪽으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될 것이냐는 우려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리얼리티 체크, 현실에 대한 판단이 아마 3분기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 아까 AI와 반도체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 살아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산업별로 저희가 희비가 갈릴 수 있겠네요. 이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산업별로 봤을 때는 어쨌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은 마가? 예를 들면 마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가 미국을 그레이트 어게인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AI 생산성 확대.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격차 벌리는 거. 그 모든 거의 정점은 AI입니다. 그걸 AI를 가지고 피지컬 AI로 가기도 하고 우주 항공으로도 가기도 하고 로봇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는 누가 망하게끔 냅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핵심적인 거 하나가 AI고 마가의 핵심적인 거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경제가 올바로 가야 되는데 경제가 올바로 가는 데는 그 인플레가 야기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네. 한 것도 그 차원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 즉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첫 번째 건 원유. 그다음에 모든 산업의 핵심은 산업 생산성은 AI.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민다. 요거가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그 성과가 나면은 중간 선거에서 대패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하반기도 좋은 거고 그것이 중간에 성과를 못 내면은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다소 악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가, 이 마가의 핵심에는 역시 AI가 있다. AI가 어디로 파생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원 이 자체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는 계속 투자가 멈춰되는 거 이제 알아졌고 네. 정부가 그걸 뒷받침할 것이고 그래서 파생되는 가장 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데이터 센터는 선투자인데 반도체 메모리는 후투자 내지는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메모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흐름이 상반기 초반 지금에 일어나고 있고 요거에 대한 주가 선반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준의 행보를 좀 짚어보죠. 아까 금리 인하 신경 안 써도 된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당장 1월에 FOMC가 있습니다. 네네. 왜 신경 안 써야 됩니까? 1월 달 금리 인하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기대하지 그런 말고요. 의미에서 신경 쓰지 말자? 네네. 그 정도로 경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기가 좋은 건데 인플레가 야기되면은 할 정도로 경기가 너무 과열하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과열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같이 좋으면은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사실상 상관은 없지만은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한두 번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니까 금리 인하가 아주 큰 변수가 안 될 정도로 골디락스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도면 아마 트럼프가 정책을 수행하고 재외 정책을 유지하는데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마치 트럼프가 만약 경기가 애매하면은 감세 정책 같은 걸로 오히려 경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40년 전에 레이거노믹스 비슷한 그런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도 그것을 노리지 않는가 싶어서 40년 전 레이거노믹스 옛날에 40년 전에도요 그 AI는 아니더라면 빅테크라든지 우주 항공에 엄청 투자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경제 성장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유가를 잡아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물론 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 번만 해도 될 정도로 유지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트럼프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낮춰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막 1%까지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중요한 건 올해 연준의 이 구성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장이 바뀌게 네네. 되는 일단 가장 큰 이벤트가 그렇죠. 예정돼 있으니까 이거는 변수가 안 되겠습니까?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연준의 그 의사 구성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금리 인하가 3번, 4번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인플레가 잡히고 그다음에 고용이 애매하게 좀 떨어지는 게 절묘하게 조합이 돼야지 금리가 2번, 3번 내려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기대만큼 3번, 4번은 어려운 것 같고 1번 내지는 2번은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걸로 충분할 정도로 경기가 골디락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그 의장이 바뀌더라도 의원들의 생각은 많이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나친 배팅은 별로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다. 그거 아니더라도 AI 드리븐 돼서 마켓이 끌고 가는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결과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고 맞습니다. 어떻게든 증시 부양을 계속 할 거다. 그렇죠. 좋은 선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네. 여기에 이제 하나의 기대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가 야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낮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고용이 찌그러져 갖고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감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레이거노미스 비슷하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절묘한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AI 버블 문제 많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AI 버블이 눈에 보이기에는 데이터 센터가 2, 3년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먼저 투자하고 네. 반도체는 부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소의 과열이 되더라도 장은 좋고 이런 패턴으로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바라는 거고 당분간 그것이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는 상반기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레이건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도 뭐 소련하고 이슈가 되고 아직 이슈가 될 때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산업적인 투자를 국가가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도 반도체라든지 IT에 투자를 했고 우주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2번, 3번 이상 안 하더라도 트럼프가 무조건 지거나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한 레벨, 제가 판단하는 건 2번. 그래, 그 정도로 가면은 반도체 부족, 요 패턴만 가지고도 상반기 또는 1분기까지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 3사. 네네. 일단 미국으로 따지면 마이크론이 되겠죠. 그렇죠.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네네.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거 너무 오버액션 아닙니까? 지금 그 걱정이 일단 듭니다. 유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4, 4분기에 반도체 그 중요 D램 반도체요 서버용이 한 50% 넘게 올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1분기에 대한 전망은 60%가 넘게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고 그러면은 지난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고 주춤했던 거 다르게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메모리 업체도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좀 보수적이었던 투자 디스플린 정책을 혹시라도 바꾸게 되면 주가에 대한 영향이 어떨까?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소파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 선투자, 반도체는 좀 주춤 요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주가의 상승 각도는 지금부터는 쉽지 않을 거나 낮아질 수 있지만은 상승 각도가 낮아지는 거하고 주가의 패턴이 바뀌는 거하고는 다소의 아직은 괴리가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 반도체 업종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러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네. 부분이 하나가 꼽을 수 있겠고 그렇죠. 작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AI 거품론이 네네. 어떤 영향을 또 올해 미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올해 그러면 또 다른 성장 엔진은 뭐가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뭐 선투자 그거는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건 언제 삼성과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거는 실적 발표될 때 1월 말 2월 초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은 크게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이제는 그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할 때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그다음 남의 돈 빌리고 하는 거 이걸로 인해서 과열이냐 이거 리스크는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픈 AI 말고도 엔트로픽이나 다른 업체 신지 IPO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자금이 좀 순조롭게 되느냐 뭐 그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우려가
부상이 되더라도 작년 11월, 10월 달처럼 그렇게 부상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생성형 AI가 아닌 온디바이스 AI, AI가 내 비서처럼 움직이는 AI.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발표될 수 있는 피지컬 AI에 대한 엔비디아든지 그 업체들의 실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연달아 나온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와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에 이제 어떻게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느냐 여부. 그렇죠. 온디바이스 AI와 네네. 피지컬 AI가 그렇죠. 실제로 메모리 칩 수요를 얼마나 끌어당길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 그게 이제 휴대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비중이 AI 에이전트나 뭐 온디바이스 AI가 1%가 될 것인지 10%가 될 것인지 이거 싸움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가적으로는 한 5%만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비춰도 주가는 긍정적일 거예요. 근데 소파 작년까지는 이것이 아주 미진하기 때문에 1, 2%가 언제 되느냐 요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의 CES의 코멘트 내지는 업체들의 실질적인 AI 에이전트의 신제품에 대한 도입이 1분기 중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엔비디아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싫든 좋든 엔비디아가 끌어왔던 장이고 만들었던 장입니다. 네네. 자, 이제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 당장 CES 2026에 젠슨 왕이 네. 기조연설로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화두를 제시하고 그럼 엔비디아가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계기가 될까? 피지컬 AI 한마디로. 피지컬 AI일 것이다. 1년 전 CES에서 피지컬 AI 핵심이 되는 공간, 가상 공간에서의 기본적인 모델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를 공개를 했고요. 작년 여름 지나면서 피지컬 AI 전용 칩인 제슨 토르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들을 아마도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모든 AI 관련되는 업체한테 던지는 화두가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되는 기대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H200 중국에 수요 있다는 거 이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네, H200이 원만하게 수출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분위기가 좋은 게 감지가 된다면 예전에 매출 중국향 매출이 그래도 4분의 1, 5분의 1 정도까지 됐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 매출이 플러스 알파로 던져진다는 말. 그 정도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H200이 H20보다는 단가가 높은 건 플러스 요인이고요. 반면에 걔네들도 자체 로컬 칩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량적 면에서는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단가가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20%까지 몰라도 한 10몇 %의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긴 합니다. 로봇은 감안 안 하십니까? 피지컬 AI가 로봇인 거거든요. 결국 로봇도 그거의 하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근데 엔비디아한테 로봇이 바텀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멀티플에 있어갖고 지금 PER이 25배에 불과합니다. 구글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성장률이 60%인데 그 멀티플이 40배는 아니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죠. 그 정도 측면에서는 지금 200불 이하는 분명히 비싸지 않은 영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